있습니다. 녹화 된 거구나. 네, 그러면 이번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필란트로피 인바이러먼트 다오, 그 논프로핏 다오를 조사하게 된, 그리고 이것을 세미나 주제로 하게 된 석민상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논프로핏 다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다오 타입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콜 다오라고 해서 덱스나 이제 그 보로우 랜딩 기획과 같이 탈중화된 프로토콜을 관리하는 조직, 그 예를 들어서 다오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유니스왑이 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얘기할 필라트로피 다오, 이제 이거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홍보하는 단체, 그리고 뭐 소셜 다오, 벤처 다오 뭐 이렇게, 사실 이것보다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다오가 만들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다오는 이제 서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탈중앙화된 조직을 이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타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논프로핏 다오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이제 다오는 이제 영리를 추구하는 다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탈중앙화된 거래소 덱스를 운영함으로써 어떤 그 참가자와 그 기구 그 단체의 어떤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은 이와 반대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다오들도 존재하고, 이제 이것을 이제 저희는 논프로핏 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필라트로피 다오나 소셜 다오가 포함되겠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비영리인 것도 있는데 영리인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서치하다 보니 처음엔 저는 비영리만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 개의 다오들 사례를 보니까, 그래서 원래는 처음엔 다 썼다가 이제 일부로 바꿨어요. 근데 이제 이번 세미나에서는 아까 맨 처음 타이틀에서 언급한 것처럼 논프로핏 다오 중에서도 필라트로피 앤 인바이러먼트 다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조사해봤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 안 했는데 저는 약간 세미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것보다는 조금 얇고 넓게 가져가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좀 기술적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되고, 어떤 컨셉션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제가 가져온 다오들의 컨셉션리 부분만 좀 집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2장은 필라트로피, 그리고 인바이먼트 다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제 필라트로피 하면은 뭐 해석하면은 박애라고 하죠. 한국말로 해석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인간 초월적인 이제 뭐 사회적이든 인간관계든, 여기에는 이제 옆에 있는 인바이러먼트도 포함된 환경까지 포함해서 이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거를 의미하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각 영어에 대한 컨셉셜리한 그림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저기서 확장시켜가지고 필라스로피랑 인바이러먼트 다운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이를 홍보하는 탈중앙화된 단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이제 환경에 대한 이슈를 다룰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오의 타입은 인바이러먼트 다오가 될 거고, 이제 사람들 간의 관계,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자선 단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거를 이제 필란트로피 다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이렇게 필란트로피랑 그 인바이러먼트 다오라고 했을 때 이제 기존에 이제 센트럴라이즈 된 비영리 단체가 혹시 어떤 거 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사람이 많진 않네요. 질문이 뭐였죠? 다시 아 해주세요. 이제 지금 제가 하는 건 이제 탈중앙화된 단체인데 이미 중앙화된 단체 중에서도 이렇게 필라트로피나 이제 인바이러먼트에 관련된 어떤 단체들이 있을 건데 혹시 이런 거 알고 있는 거 있나요? 음, 일단 전 모르겠네요. 뭐 내용이 질문이 어렵진 않았어 가지고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뭐 유니세프나 아, 대한접시사나 제가 질문이 좀 어렵게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이제 이 탈중화된 거 말고 이제 중앙화된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자선 비영리 단체 같은 거를 네, 물어봤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네. 예시가 이제 유니세프도 있을 수도 있고 뭐 한국의 대표적인 게 더 대한적 십자사 그리고 환경과 관련돼서는 그린피스가 있죠. 네. 쉽게 생각하면 이런 단체들이 이제 기존에는 어떤 주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중앙화된 조직을 가지고 이렇게 형성됐다면은 이제 블록체인이 등장하고 그런 탈중앙화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게 되면서 이런 단체들이 이제 탈중앙화된 조직으로 구성되기 시작 구성되기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필라그래피랑 인바이먼트 다오에 대한 설명이었고 사실 앞에 부분까지는 조금 당연한 그러니까 좀 딱히 제가 막 엄청 설명할 건 없었고 이제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필라트로피랑 인바이먼트 다오의 이제 실제 사례들을 이제 소개해 주는 것을 하려고 해요. 굿.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아마 그 필러스로피 다오를 검색했을 때 또는 인바이러먼트 다오를 검색했을 때 아마 제일 상단에 뜰 네, 다오인데 이 그 이름이 바로 빅그린 다오라고 합니다. 그 제가 맨 처음 그림에 여기 밑에 링크 같은 게 있어서 나중에 그 세미나 자료 같은 거 보시면 이런 거는 쉽게 접근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 여기 홈페이지 사진인데 여기 대놓고 이제 논프로핏하다고 그리고 이제 이 재배하는 거 이런 식품 관련된 식품과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게 이제 우리의 삶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고 이런 거를 초점으로 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은 이제 빅그린 다운은 식품 및 환경을 주제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웹3 기반 자선 단체라고 정의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제 킬론 머스크의 비영리 조직인 빅그린에서 출범했다고 하는데 이 킬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다들 뭐 그 코로나 시기 때 한 번쯤은 들어본 이제 테슬라의 대장인 이제 테슬라의 이제 대표인 일론 머스크의 친동생이고 동시에 지금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이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사실 이거 일론 머스크 얘기를 했을 때 제일 파급력이 커가지고 들고 오겠는데 이분 나름대로도 역할을 그가 스스로 개척하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볼더나 덴버나 시카고를 비롯한 미국 전역의 커뮤니티 중심 레스토랑 이제 그 체인점을 개설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 레스토랑을 기반으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젊을 때는 기업가적인 면모로서 이제 성장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자선 활동가로서 광범위하게 활동하면서 이제 식품 및 환경 지속 가능성 문제에 초점을 잡고 이제 그쪽 관련된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만든 거는 그 이제 센트럴라이즈한 빅그린을 이제 처음에 출범을 했고, 여기서 이제 확장해서 이제 블록체인과 결합해 가지고 이 빅그린 안에서 빅그린 다오를 다시 또 출범시켜 가지고 탄생한 게 이제 빅그린 다오입니다. 그쵸. 저도 이거 찾아보면서 이거 뒤져보니까는 여동생도 있고 막 여동생도 뭐 되게 다양한 그 하여튼 남매가 다 뭔가 하나씩 뭔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에 빅그린 다오만 그러니까 이것만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 출범을 누가 했는지 안 보고 얘가 뭔지만 보다가 이거 봐가지고 되게 놀랐었거든요. 저도 일론 머스크 친동생일 줄은 몰랐었어요. 빅그린다오가 빅그린의 영향을 받은 그냥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진짜 공식적으로 빅그린 다오로 이사 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빅그린 안에 빅그린 다오라는 게 있어요. 아, 빅그린이라는 비영리 조직도 있고 그러니까 단체도 있고 그러니까 킬론 머스크가 빅그린을 만들었고 걔가 2011년도인가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이제 얘랑 이제 블록체인과 엮어가지고 탈중화된 탈중화된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나온 게 이제 빅그린 안에 빅그린 다오가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서치해 보시면은 빅그린 홈페이지 안에 빅그린 다오가 있어요. 빅그린 다오가 빅그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재미삼아 쪼매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일단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약간 받아들이긴 했어요. 약간 빅그린 하위에 있는 느낌으로 조금 이해하긴 했어요. 봤을 때. 오케이. 네. 저는 빅그린이랑 이제 빅그린 다오에 대한 것보다는 빅그린 다오가 만들어진 쪽만 봐서 사실 그쪽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빅그린에 대한 거는 제가 막 크게 조사는 안 했어가지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운영 방식은 이제 그 도네이션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 최전선에 있는 근로자들이 그 다오에서 투표에 참여하도록 한다는데 이 최전선에 있는 근로자라는 게 의미가 이제 실제로 이 어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관련된 업무를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 센트럴라이즈한 자선 단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린피스 같은 경우는 이 그린피스를 경영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밑에서 실제로 이제 그 그린피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걸 실제로 이제 그 알린다든가 이제 홍보한다든가 이제 장려하는 그런 근로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밑에 있는 근로자들을 그러니까 진짜 활동이랑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을 최전선에 있는 근로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사용해서 해당 지역의 다른 프로젝트가 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고 근로자는 그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조직에 대해서 투표하는 것은 이제 금지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빅그린 다오가 출범하게 된 목적 그러니까 어떤 이유 같은 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하나는 이제 비용 절감인데 이제 저희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중화된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운영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비용이 소모되죠. 일단 그 단체를 그러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회계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법률적인 부분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거고. 근데 이런 걸 할 때마다 이제 비용이 크대요. 이게 이제 이 프로세스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오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용이 절감됐기 때문에 사실 그 절감된 비용을 이제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 가지고 이 보조금들을 이용해서 그 이제 환경이나 자선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이제 식품정의, 재생농업, 공공정원, 식품 관련 교육. 식품정의가 식품 관련, 그러니까 식품을 그 재배하고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의 확장은 이제 사회 및 환경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보조금으로 더 많은 프로젝트를 후원하게, 그러니까 진행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사회 및 환경에 큰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선의 민주화. 아까 앞에서 살짝 언급했는데 이제 중화된 조직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이 이제 기금을 보통 이제 대표로 결정을 하고 하는데 이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에 비해서 유용하게 쓰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죠. 저희가 회사를 다닐 때도 경영진들이 생각하는 거와 진짜 밑에서의 받아들이는 그것과 괴리감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어떤 이 중앙화된 조직에는 결과적으로 이거를 이끄는 경영진과 여기서 실제로 활동하는 이제 근로자들이 있을 건데 그 둘이 간의 괴리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앙화돼서는 보통은 경영진이 기금을 쓰는 거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틀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목표와는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아까 언급한 것처럼 근로자한테 이제 투표권을 지불하게 됨으로써 자선 활동 분야를 이제 진짜 실제로 활동하는 근로자들이 참여를 하게 해서 민주화를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생태계를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돌아가는 그 구조를 알고 있으니까 그 좀 더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고 그게 이제 그 각 프로젝트의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네, 다음 이제 다음 필라트로피 다오, 인바이러먼트 다오는 이제 코드 그린이라는 건데요. 코드 그린 홈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메뉴에 보면은 워men 앤 클라이먼트 체인 적혀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사회 그러니까 여자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문제랑 기후 그러니까 이제 환경적인 문제 그런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하려는 이제 다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정의하자면은 이제 NFT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환경운동가, 예술가, 개발자 및 크리에이터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이제 비영리 단체라고 할 수 있어요. 어, 이 코드 그린을 그러니까 이 코드 그린을 출범시킨 사람이 이나 모자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음악가면서도 사회 환경 운동가 그리고 페이지 보면 아마 그 여성 인권, 여권 관련된 거에 조금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자기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 더 그레이트 그린 월이라는 단체에 참여했는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사회 전체 지역인데 지금 저희 그 산업화를 진행하면서 이제 벌목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 아프리카 상단 쪽이 지금 되게 황 그거 사막화돼 있잖아요.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 여기 초록색깔 볼도 처리돼 있는 이 부분을 하나의 이제 거대한 그린 녹색 벽으로 이제 설정해서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걸 심고 해서 숲을 조성해서 이제 사하라 사막, 이거 요 위에가 사하라 사막인데 이 사하라 사막이 확장되는 걸 저지하면서 이제 사해 지역이 사막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단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나 모자가 이제 여기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거 숲 조성하는 운동을 하면서 했던 경험, 이 경험과 이제 이분이 이제 이거를 만들 당시에 이제 블록체인은 나왔었고 그 이후로 이제 NFT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보면서 이제 그 NFT와 이제 더 그레이트 그린 월의 그런 어떤 그 목표, 비전 같은 거를 결합시켜 가지고 나온 게 이제 코드 그린인데 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는 이제 창작자들이 이제 뭐 개발자든 예술가든 미술가든 다 이제 창작자들이 보통 이 커뮤니티를 이 다오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이제 창작자들은 사회와 환경과 관련된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할 수 있고 또는 환경 오염과 관련돼서 또는 차라리 환경의 아름다움 같은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창작물을 생성해 가지고 생성을 하고 이제 기부자들은 NFT를 구매하거나 이거를 이제 기부를 하는 걸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대요. 그리고 이 코드 그린은 이렇게 모인 자산으로 그러니까 창작자들이 만든 NFT로 이제 모인 자산으로 사회와 환경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 여기서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힐 NFT 프로젝트인데 이게 이제 그 NFT가 힐 컨셉의 힐 컨셉 그러니까 어쨌든 그 환경 그러니까 힐과 관련된 NFT를 이제 창작시켜 가지고 이 NFT를 하나 구매할 때마다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이제 한 사람한테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제 나머지 수익금은 이제 펀드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코드 그린에 이제 힐 패스 해서 힐 패스 보면 이제 힐에 대한 어떤 등급도 나눠져 있고 한데 네, 이런 거 해서 이제 할 수 있다고 하고 제가 이거 힐 패스 볼라 했는데 이거 이미 끝났다고 다 그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코드 그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 게임 플랫폼인 더 샌드박스와 제휴해서 이제 이쪽에서 만든 어떤 창작물과 그러니까 예술 부분과 여기서 나오는 어떤 게임의 결합, 탈중앙화된 조직에서의 어떤 그런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고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도 네, 확인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소개할 건데 혹시 이거 보면 생각나는 거 있나요? 우크라이나요. 네. 그 올해 2월 말에 2월 24일인가 23일 날 그 우크라이나와 저 러시아랑 이제 전쟁이 발발했죠. 또 뭐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래서 이제 어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당하는 입장에서 우크라이나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블록체인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주체에 의해서 그 모금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 사람 어떤 주체가 대표해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분배하는 방식일 건데 이제 블록체인이 탄생하고 다오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를 이제 도와주는 것에 있어서도 다오를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후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게 우크레인 다오입니다. 이거는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 UI가 그냥 다 텍스트로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지금까지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형성된 탈중앙화 단체이고, 이제 여기 아래 프레저 다오, 트리피 펩스, 얘는 NFT 스튜디오라고 하네요. 푸시 라이엇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제 탈중앙화된 단체입니다. 이 우크라인 다오에서는 우크라이나 국기를 활용한 NFT를 발행을 했는데, 이제 기부자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그러니까 자신들이 발행한 NFT를 발행시킨 NFT를 자신들이 구매를 해서 이제 후원할 수 있게끔 하고, 낙찰을 성공했을 때는 이때 기부한 기부자들한테 기부금에 비례해서 러브 토큰을 증정한다고 하는데,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이게 이제 러브 토큰이에요. 네,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로 3월, 이게 제가 봤던 게 3월 말자 뉴스였는데, 그때 660만 달러가 모금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 지금은, 네, 아니요. 지금은 이제 NFT가 계속 추가적으로 발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 프로젝트는 자체는 종료됐는데, 이제 BTC랑 이 이더리움 을 통해서 이제 직접적인 기부도, 그러니까 그 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 BTC랑 ETH 이더를 통해서 직접 도네이션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약간 좀 주제랑 벗어났지만, 제가 그냥 서치하면서 조금 재밌게 봤던 것들 중에서 간단하게 정리한 건데,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정적이죠. 우크라이나 이제 난민 또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한 거면, 이 체어리티 다오 같은 경우는 이제 범용적인 목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고, 문젤리 아카데미 여기는 제가 이거 다오인 것 같아가지고 보긴 했었는데, 이제 해양 보호와 관련된 학술 대회 같은 거, 학술 토론, 이게 규모가 작대요. 그래서 이런 걸 촉진하기 위해서 구성된 어떤 웹3 기반 커뮤니티 조직이고, 이 밑에 있는 칼리마다오 같은 경우에는 그 탄소 배출권이라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환경 오염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면서 나온 게, 이제 사용량, 그러니까 탄소 사용량 남은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이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생긴 게 이제 탄소 배출권인데, 얘를 이제 할 때 그 사용되는 그 토큰 같은, 그러니까 그 화폐 같은 거를 이제 킬리마 다오, 킬리마 코이 토큰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얘는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프로핏 다오인 것 같고, 실제로도 그 Q&A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사실 서치하다가 좀 흥미롭네 하다가 이제 말았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아톰 다운은 요 문젤리 아카데미에서 조금 더 찾아보다가 나왔었는데, 그 탄소 배출권 말고도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돼서도 뭐 앞으로는 얘기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쓰레기 같은 거를 쓰레기 매립지에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바다에 버리 가지고 그 막 예전에 뉴스 보면 쓰레기 섬 이런 거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거는 되게, 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 잘 부식이 안 되니까, 그 환경으로 잘 돌아가지 환원이 안 되니까 계속 남아 있는데, 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이제 제거하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모여진 이제 자본을 이용해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제거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이 프로젝트에 투자된 걸로 이제 그 플라스틱 폐기물 제거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탄소 배출권처럼 플라스틱 폐기물 제거를 활용한 이제 플라스틱 환원 크레딧을 구축하려고 한다네요. 아직 얘에 대해서는 탄소 배출권 정도로 뭐
지금 거래가 일어나고 있지만 않지만은 디아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앞으로 이제 사용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에까지가 이제 제가 찾아본 필라트로피 인바이러먼트 다오에 대한 예시들이었고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저희 피다오 같은 경우에는 포스텍을 거점으로 한 블록체인 오픈 소스 비영리 재단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에게 포스텍으로 거점되어 있다 보면 이제 보통 이제 교육적인 부분에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비영리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 고등학교 대상 이제 뭐 교육이나 진로 자료를 생성하고, 저희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SMP 멘토링 자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자료 자체는 그 멘토들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를 이제 피다오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어필해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피다오에서 계속 보유할 수 있으면 저희가 그 기초 필수 과목에 대한 어떤 질적인 양적인 어떤 교육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도 어쨌든 그 기필 과목들은 대학교 들어오면 한 번씩 보게 될 건데 이렇게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다오가 활성화되고 이제 교내 블록체인도 활성화되고 이제 이런 양질의 교육 플랫폼이 이제 형성되면 학교 홍보도 될 거고,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그 다오 논프로핏 필라트로피랑 이제 인바이러먼트 다오를 조사하면서 찾아본 이제 참고 자료들이고, 네, 이것으로 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 앞에 나온 애들 중에서 NFT 말고 자체 그 토큰을, 그러니까 NFT 아니고 지분 토큰을 발행한 사례도 있어요? 아니요, 제가 찾아본 거는 보통 NFT를 활용한 것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럼 지분 토큰이 없으면 가버넌스를 어떻게 해요, 쟤들은? 보세요. 네, 지분 토큰 없으면, 가버넌스를 하려면 뭐 탈중앙화된 가버넌스가 있으려면 어쨌든 지분에 해당하는 토큰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게 없으면 뭐 그냥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통은 이제 그냥 기존에 있는 그거를 거기서 이제 분파돼서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 서치를 못 해봐서 모르겠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괜히 다른 말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케이. 아까 나오는 그 뭐 그 빅그린인가? 걔 다운은 얼마 정도 있어요, 지금 돈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재단이 얼마 있어요? 잠깐만요. 이건 제가 뭐 그런 이쪽까지는 제가 깊게 안 파봤네요. 아니면 그 다음에 난 코드 그린인가? 뭐 걔들이라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얘네가 막 얼마 정도 모았다 이런 거는 사실 아까 우크라이나 이 사례 말고는 제가 막 그렇게 바로 1차적으로 서치가 된 건 없긴 해가지고 잘 모르겠긴 한데. 오케이. 성재님 질문 있나요? 전 따로 없습니다. 좋아요. 녹화 중지를 해보자.